의사결정이 쉽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일상적 동그라미, 단기적 동그라미, 확실한 상황 있고 안전한 상황에서는 이걸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쉬운 거요. 신규 간호사 선발 시 자격 결정이요. 이거 의사결정 어떻게 해요? 신규 간호사 선발할 때. 간호대학 졸업한 자로서 간호사 국가고시 합격한 자. 가장 쉽죠. 그런 것들은 딴 생각할 필요 없죠. 그런 조건에 있는 사람들이 모집하면 되는 거고, 공급실에 병동 소모품을 신청하는 것도 딱 그 룰이 정해져 있어요. 그럼 그대로 신청하면 되는 거죠. 굉장히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임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이게 정형적 의사결정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요즘에는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이 없는데, 제가 이제 처음에 그 기업병원에 갔을 때는 간호사들이 사실 업무 로드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업무 로딩을 줄여주기 위해서 병동에 각 사무보조원들을 하나 뒀어요. 그러니까 간호조무사가 아니라, 그냥 고등학교 졸업하신 분을 놓고 사무만 하는 거야, 그분은. 그러니까 각종 서류 업무들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런 병동에 물품 신청하는 거 있죠. 그런 것도 그 사람, 왜냐면, CBC 버튼 몇 개 있냐? 몇 개 신청하면 돼. 그런 것들은 그 룰만 정해두면 되니까 그런 분들이 물건 신청해서 하고, 그래서 그런 간호사 업무를 도와주는 보조하시는 역할이 간호조무사가 아닌 사무보조하시는 행정 업무, 지원 업무들이 병동마다 한 명씩 다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이런 일들을 많이 했죠. 그 다음에 비정형적 의사결정은 아까 구조화 정도가 굉장히 낮은 건데요. 사전에 정해놓은 해결책이 없어요. 사전에 만들어놓은 프로토콜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의사결정이 되게 어렵죠. 새롭고 독특한 의사결정이라고 하면 그 의사결정자의 지식, 경험, 능력에 따라서 아주 특이하게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환경은 안정된 환경, 확실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장기적이고 불확실한 상황에서 어떤 프로토콜이 없는 상태에서 의사결정하기 때문에 고도의 창의력, 판단력, 쇄신력, 이거는 말 그대로 간호관리자가 갖춰야 될, 최고관리자가 갖춰야 될 기술?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호부장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당장 내일 어떻게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의사결정을 하라고 하면 굉장히 불안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어때요? 지금처럼 창의력을 갖고 있어야 되고요. 판단력 있어야 되고요. 쇄신력이 있어야지만이 그 간호부가 좋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겠죠. 그래서 특히 비일상적이거나 복잡한 연구개발 조직에서는 비정형적 의사결정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비교한 건 바로 여러분들이 아실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흐름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결과 예측 가능성은 아까 설명을 했었죠.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느냐, 아주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느냐, 결과를 예측을 할 수 있는데 퍼센테이지 정도로만 알 수 있느냐, 아니면 그 퍼센테이지도 모르느냐에 따라서 DMUC, DMUU, DMUR 이렇게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그 정의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2번 같은 경우 리스크가 있는 상황에서 의사결정은 주로 이제 통계학적인 수치로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발생 가능성을 확률로 알 수 있는 거, 이거를 이제 DMUR. 근데 3번 불확실한 상황은 퍼센트조차도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니은번. 이럴 때는 과학적 반석보다는 최고 관리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 취향, 그 다음에 위험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 의사결정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